오늘은 uffizi 미술관에 갔어요. uffizi 미술관 1층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들이 서 있는데 그 움푹 패인 벽감 속에 피렌체 위인들 동상이 있었어요. 피렌체는 그를 추방했고 그는 생전에 자신을 추방한 고향 피렌체를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후일 피렌체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하며 그의 동상과 가짜 무덤까지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 대문호는 누구일까요? 단테는 영원 불멸의 고전 신곡을 썼어요. 인류 문화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보카치오가 쓴 소설로 세계 문학사상 이 작품만큼 표절, 모방, 변형을 당한 작품이 없다고 해요.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데카메론은 흑사병을 피해 피렌체 근교로 피신했던 10명의 남녀가 열흘 동안 주고받은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격리기간 동안 시간을 때우는 거였지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것을 이 말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지동설을 지지해서 종교계와 많은 마찰을 빚었던 이 사람도 피렌체 사람이라네요. 아인슈타인은 그를 현대과학의 아버지라고 했고요.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 이제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지요. 그림, 조각품, 데상과 파나, 고문서 등 약 2,500여 점의 르네상스 시대 걸작품들이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한 장소에 모여 전시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상속녀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 덕분이래요. 그녀가 작품들을 피렌체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서 피렌체 시에 기증했기 때문에 가능했대요. 자, 이제부터 uffizi 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감상해 보실까요? 이 그림들은 마에스터 옥자에 앉은 성모 마리아라는 제목인데 오각형 형태의 페노라가 3개나 있어요. 이 중 어느 것이 앞서 소개한 조토의 그림일까요? 양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인물의 자세나 표정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을 골라보세요. 네, 3번째 그림이에요. 성모자가 앉아있는 옥자의 공간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물에 대한 세부 묘사가 훨씬 더 세밀하지요. 첫 번째 것은 조토의 스승 치마부의 작품이에요. 이 세 작품은 중세 회화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시모네 마르티니의 수태고지에서 눈여겨볼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금으로 박아 넣었대요. 마치 영화에서 자막으로 대화를 전달하듯이 해놨죠.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의 동방박사의 경배예요. 이 그림 역시 전체 그림에 사용된 물감의 반이 순금이래요. 스트로치 가문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지요. 피에로 델라 페데리코 공작과 부인의 초상. 이 그림은 왜 옆모습을 그렸을까요? 공작이 마상창 시합에서 오른쪽 눈을 잃었기 때문이래요. 뒤쪽으로 가니까 책을 읽고 있는 공작의 모습이 보였어요. 군인과 상인까지도 책을 읽었던 르네상스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보티첼리 전시실 앞방에 그의 스승 필리포 리피의 작품이 걸려 있어요. 무엇이 보티첼리가 그의 제자임을 알 수 있게 할까요? 성모 마리아의 머리 장식과 아름다운 목선 형식의 베일 처리 같은 것이 보티첼리의 봄에 등장하는 산매 여신들과 클로리스의 모습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필리포 리피는 원래 수도사였어요. 사랑했던 수녀와 도피행각을 해 결혼까지 해서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메디치가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고 피렌체로 돌아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이 미술관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북적이는 방은 어디일까요? 바로 보티첼리의 방이에요. 미술책에서 보던 그림을 오리지널로 보게 되면 참 감동이 올라와요. 그 앞에서 몇 시간을 보고 또 보고 또 저만치 가다가 다시 와서 보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봄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마음이 아주 시원해졌어요.
봄은 메디치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린 것으로 추정된대요. 여러 등장인물과 200여 종의 꽃과 식물, 오렌지 나무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큐피트는 맹목적인 사랑을, 200여 종의 꽃과 식물들은 신랑 신부의 사랑이 충만하길 바랬고, 오렌지 나무는 그들의 사랑이 사시사철 변함없기를 기원한 거래요. 비너스의 실존 인물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피렌체에서 최고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의 대명사였대요. 메디치가의 줄리아노 데 메디치와 은밀한 친분을 나누었다고 해요. 보티첼리 역시 그녀의 모습을 무수히 그린 것으로 보아 그녀를 흠모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요. 팔라스와 켄타우로스예요. 이 그림은 로렌초 메디치가 자신의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보티첼리에게 의뢰한 것이에요. 그는 그림을 주문하면서 어떤 의미가 담기기를 원했을까요? 팔라스는 나폴리와 외교전을 펼쳐 피렌체를 구한 로렌초를 의미하고, 팔라스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무지한 켄타우로스는 당시 베네치 가문을 없애려 했던 교황일 거라고 해요. 화면 뒤쪽의 산은 나폴리의 베스비오 화산을 닮았고요. 앞바다의 배 한 척은 위대한 노란초가 배를 타고 나폴리로 가는 것을 나타내요. 보티첼리는 베르케오의 제자였어요. 또 한 명의 제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스승이 그림을 그만두고 즉각가의 길을 가게 하는데 한몫했다지요. 두 명의 천사를 다빈치가 그렸는데 천재의 출현이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그림에서 특이한 점 두 가지만 찾아보세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품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마리아의 어깨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림도 멋지지만 액자도 미켈란젤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피렌체 최고의 액자 공방 가문에 맡겼던 거예요. 이 그림에는 미켈란젤로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처음에 이 작품은 70 두카피로 당시로서도 굉장히 높은 액수였어요. 주문자가 40 두카티로 깎자 2배인 140 두카티로 올려 받아냈어요. 미술관 내에는 숍과 카페도 있어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현대미술관이나 국립박물관에 가듯이 여기 어린이들은 자신이 사는 도시의 자기 조상들의 작품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천사 그림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라파엘로의 시스티네의 성모와 함께 천사를 주제로 한 달력이나 인쇄물의 단골로 등장하는 그림이에요. 이 천사를 그린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세요? 안타깝게도 로쏘는 개인 기피증과 불안 장애에 시달렸다고 해요. 작가 자신도 천사의 작은 손끝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빈치의 수태고지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경매에 나온다면 최소 2조는 넘는 비싼 그림이 되겠지요. 다빈치가 스승으로부터 독립해 최초로 그린 단독 그림이자 최초의 완성작이라고 해요. 새가 날고 착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관찰하며 살아있는 새의 날개를 그렸어요. 르네상스의 3대 천재 중 한 사람이에요. 다른 어느 화가들보다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로 어머니의 자애로움과 따스함을 느끼게 하는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사교성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지진으로 17조각으로 부서졌는데 오랜 복원 끝에 현재의 모습이 되었대요. 복원에 참여한 한 사람은 아마도 라파엘로보다 내가 이 그림에 더 애착이 깊을 거예요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파르미 자니노의 목이 긴 성모예요. 아름답고 우아하긴 하지만 인체 비례가 어딘가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르네상스 후기 화가들은 르네상스 절정기에 완성된 완벽한 선과 비례의 고정 속에
답답함을 느끼고 손 가는 대로 선을 흘려보냈다고 해요. 이 작품이 그 매너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해요. 아르테미지아 젠텔레스키의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예요. 유디트는 적장에 목을 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유디트를 그린 작품은 많이 있지만 특히나 여성 화가였던 젠틀레스키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스승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를 유혹했다는 누명을 썼다고 해요. 나중에 피렌체 화단에 다시 등장하며 그 당시에 사회가 해주지 못한 복수를 스스로 해낸 셈이지요. 90번 전시실은 카라바조의 방이에요. 포도 열매와 잎으로 만든 관을 쓰고 손에는 포도주 잔을 든 이 젊은이는 누구일까요? 그리스 신화의 바쿠스 디오니소스이지요. 포도주는 인간에게 좋은 음료이기는 하나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을 해친다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방탕했다고 알려진 자유로운 영혼의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그리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